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4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는 요사이 아주 임팩트가 있는 광고를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조선일보 사설면 밑에 난 이 광고는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것인데, 안철수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은 이게 선거법상 문제가 된다고 판단해서 안철수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읽어보면은 안철수 후보를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단일화를 거부하는 야권 대선 주자, 아직도 바보인가요? 상당히 격렬한 문구입니다. 끝내 역적이 되렵니까? 단일화 논의마다 나라 파탄 쪽으로 결론 냈죠. 5천만 국민에게 대죄를 짓고 자손대대 불명예를 안으시렵니까? 본인은 돈 많으니 정권 교체 안 돼도 외유 나갔다가 선거 전에 또 돌아오면 그만입니까? 도탄에 빠진 서민들은 안중에 없습니까? 1. 2017년 대선 후보 단일화 거부로 400조 원 나라 빚 폭증과 민생 파탄. 2017년 대선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은 41%, 단일화가 가능했던 2위와 3위 후보의 득표율 합계는 48%, 단일화가 안 되어 어부지리로 들어선 문 정권이 집권 5년간 집행한 국가 예산은 무려 3천조 원에 가깝습니다. 거의 강행 통과시킨 예산들입니다. 나라 빚이 400조 원이나 늘어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뒷감당을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퍼주기 소득 주도 성장에 의한 민생 피폐화, 탈원전, 태양광 발전 등으로 특정 분야 편법, 불법 지원 남발에다가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시장을 무시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집값 급등 등으로 아수라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정권이 또 승리하는 유일한 가능성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저지하는 것뿐입니다. 2017년 대선 후보 단일화를 안철수 당시 후보가 거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홍준표 후보도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으니까 이 책임은 공동으로 져야 할 겁니다. 2. 박원순에게 서울시장 양보해 좌파 시민단체 등의 혈세 1조 원 퍼주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10년간 민간 위탁금, 민간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좌파 시민단체에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전용 현금 자동 지급기화됐다며 그 시민단체들을 다단계 피라미드 조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원 심사를 아예 시민단체 출신이 맡고 지원액의 절반이 인건비인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 시민단체들 대부분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 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인가라는 인식은 되십니까?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본인이 나오지 않고 박원순을 밀어주는 바람에 서울시정이 엉망진창이 되고 시민단체 전용 현금 자동 지급기가 되었다라는 비판, 이것은 안철수 후보가 상당 부분 져야 할 책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3. 2021년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는 대선을 노린 수단이었나요? 작년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는 큰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생 파탄 여권을 심판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필요한 대선 후보 단일화를 거부하다니요. 이전처럼 국가적 대의는 망각한 채 분탕질만 한 뒤 훌쩍 외유를 또 떠나시렵니까? 우리나라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는 국가 상황 판단 능력 빵점의 여전한 바보입니까? 돈만 많고 의미 있게 쓸 줄은 모르는 바보입니까? 서민의 절박함을 아십니까? 4. 2017년 대선 후보 단일화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2017년 대선 후보 단일화를 거부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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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년 대선 후보 단일화를 거부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안철수 후보, 오세훈 후보 두 사람이 아주 페어플레이를 했습니다. 더구나 오세훈 후보로 결정되니까 선거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뒤에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한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제대로 되지 않은 책임은 안철수 후보도 있지만은 물론 국민의힘도 같이 져야 할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4. 여권 후보 역선택은 분명. 그럼에도 분탕질 하겠다고요? 야권에서 지지율이 높은 후보와 지지율이 낮은 단일화 거부 후보 두 사람에 대하여 여당 측 지지자들은 단일화 거부 후보에 대하여 최대 8배나 많은 지지 응답을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단일화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단일화 되더라도 만만한 후보로 되도록 역선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선택 결과를 줄곧 들이댄다면 진정 나라를 생각하는 후보입니까? 국가 지도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5. 자유민주당은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후보라면 국가와 국민의 절박함에 따라 정치 생명 단절에 나서겠습니다. 어쨌든 단일화가 이제 최대의 변수가 되었습니다. 단일화는 선거 판을 바꿉니다. 구조적 변화가 옵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35%대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요.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 합치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대 35는 정권 교체론 그리고 정권 유지론의 비율가 거의 비슷합니다. 단일화를 하면 큰 차이로 야권 후보가 이길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안 되겠다, 안 한다는 이야기를, 끝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요새 인터뷰할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의 퇴로를 막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격분성 광고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거판은 자주 바뀝니다. 선거판의 변화는 이 생물체라고 비유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이렇게 지금 단일화 이야기를 꺼내지 않지만은 결국은 설 지나면은 후보 등록 이전에 이 문제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판이 될지 아니면 여론조사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지만은 단일화하라는 압력이 특히 이 우파 중도층에서 강해질 때 안철수 후보가 계속 완주하겠다고 할 수 있을지, 그때쯤 되면은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금 지지율은 17%까지 올라갔는데 한 달 뒤에 지지율이 예컨대 5%대로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단일화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으면은 아마 자유민주당 같은 이런 그룹에서는 안철수 찍으면 이재명 된다. 안철수 때문에 박원순, 문재인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재명까지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지지율 떨어뜨리기 운동을 펼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가 요새 교육과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정책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현되려면 권력을 잡아야 합니다. 논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마 안철수 후보의 고민이 있을 것이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공동정부 구성이라든지 또는 공동정책 구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